뭐 앞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오늘 청문회 좀 쟁점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무마 의혹과 관련된 공방입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들도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도 없고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가해 사실 있습니까?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거짓 그 해명문에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해서 입장.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의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말씀드리지 거짓말할 만약에-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네, 이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뭐 당사자들이 화해를 했다라는 입장이 있고 당시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별도로 또 오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과연 이 아들의 의혹이 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입장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아니 뭐 연좌제도 아니고 어쨌든 물론 뭐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 다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만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본인이 또 피해자가 아니며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가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것을 계속 언론에서 다룰 때 저렇게 보여질 때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뭐 그걸 가해했다는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저는 뭐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뭐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라리 이제 방통위원장으로서 아까 말한 방송을 정말로 이렇게 뭐 침해할 수 있는 편집권에 대한 것 아니면 뭐 장악하려고 했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후반부에 가서는 학교 폭력보다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특별히 나오는 것도 없고 하니 다른 부분들을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 장악 쟁점 관련해서 또 이따 얘기를 나눌 텐데 그 학교 폭력 의혹이 과거에 이르긴 하지만 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열지 않고 뭐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승효 이사장의 얘기에 따르면 시험은 보고 뭐 전학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그 언론 보도 인터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 강화를 외치면서 왜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누구라도 문제가 생기면 담임선생님께 사실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할 생각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니냐, 외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학폭 경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임명해서 취임하기 하루 전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안고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청문위원들이 든 사례들을 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지금 생각하기에 그 피해 학생들이 평생 안고 갈 그 트라우마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 이야기조차 부인합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도 뭐 그 부인이 상습 지각했다는 거 지워달라고 2차례 이상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임선생님 절대 안 된다고 안 해줬다는데 학생기록부 제출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담임선생님이 전화해서 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오전에 후보자가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계속 거짓말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부인하면 가짜 뉴스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지명됐을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건 공산당입니까? 이렇게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왜 후보자가 자꾸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단유세님 말이 다 거짓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들도 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양측의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검증이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동관 후보자가 모든 것을 다 거짓말한다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고요. 어쨌든 지금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당연히 뭐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동관 후보자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동관 후보자가 이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난했던 그런 과거의 방송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 알죠? 예.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조국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그만 얘기하세요. 그 인식을 지금도 자,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맹목 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 윤호진 뇌물 사건 개입 의혹을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비난을 했었고 뭐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태도도 바뀌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대목이 그 이동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올 때 그 윤석열 시 대통령 시계라고 하죠. 네. 또 이제 대통령 시계를 차고 오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 거 보고 뭐 지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떠세요? 아니, 민주당에는 입장이 안 바뀌었나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인데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직접 했거든요. 네. 그때 저도 수도 없이 욕했어요. 대통령을? 예, 저 윤우진 사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요. 뭐 상황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욕한 사람이 지금 오늘 청문회 사회 보고 있는 과방위원장 장재원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거고요. 네. 다만 대통령께서 그 박근혜 그러니까 적폐 수사할 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조국 수사하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국민의힘 안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 처가 친인척 관련된 여당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핵심 쟁점이죠.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대목입니다.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대목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이게 모니터 보고서 수준입니까?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문건을 아까 가지고 네, 참, 스핀 닥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청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일단 사퇴하실 생각 아직 입장 안 밝히신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장재원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랑 언론사 사장이랑 통화해도 되는 건지 하나를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일단 이 방송 장악 여부를 놓고서 한쪽은 모니터링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한쪽은 아니다, 개입이다, 외압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통화할 수 없냐? 통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VIP 격려 대상 뭐 이런 분들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너 개 그 방송사에.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 다 전화해서 비판하는 언론까지도 사그리 전화를 다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지적 고맙다,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모든 언론사 사주에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와 같이 몇 군데를 특정해가지고 정권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언론사만 특정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제원 위원장의 질문처럼 통화할 수 없느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공평해야 되고 모두에게 하는 것이 맞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나 다른 뭐 그 전에 뭐 노무현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해도 되냐고 하면서 아마 굉장히 그 가열차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때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뭐 30여 건 중에서 고민정 의원 이야기대로 9건이 실행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에서 허위 보고했다는 건데 저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본인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라고 그렇게 우겨서 이게 될 일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언론사랑 무조건적으로 뭐 안 된다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겠죠. 네.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으로서 사실 그 내용과 의도가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속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통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사의 무슨 뭐 특정 언론사를 뭐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언론사를 배제하고 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저는 이 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에 사실 보는 내내 좀 짜증스러워요. 이게 참 큰일이다. 하루빨리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팩트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에 나눠져서 계속 그 공방만 하고 아니다 기다만 하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뭐 속 시원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게 과연 그 중립적인 지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그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이런 지금의 제도의 한계가 저는 좀 제도적으로 분명히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